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희 집 오디오에 좀 소개시켜달라는 문의가, 요구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음악을 듣는 공간입니다. 좀 누추한데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이게 제가 듣는 오디오거든요. 뭐 간단해요. 스피커하고 서브우퍼 있고 그 뒤쪽에 앰프 있고, 이제 주로 음원은 그 노트북으로 재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소리를 조금 줄일까요? 제 오디오가 그렇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값비싸거나 희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오디오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똑같은 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뭔가 하나씩 개선을 해보려고 바꿔도 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축적된 노하우들을 이제 계속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음원은 간단해요. 그냥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우리가, 디지털 음원 있잖아요. CD 같은 경우는 16비트 14.1kHz. 내지는 고음질 음원은 요즘은 24비트 96kHz 음원까지도 여기다가 이제 원본 그대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USB를 여기 PC 안에 있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USB로 음악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USB 케이블이 사실 이 오디오 동호회에서는 되게 논란의 지금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니 디지털은 어차피 0과 1인데 USB 케이블로 소리가 바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USB 케이블에 따른 음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외장 하드에다가 그러면 여기 음원을 예를 들어서 복사하면 음이 바뀌냐? 물론 안 바뀌죠. 그때는 외장 하드나 PC가 USB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에러를 다 체크해서 에러가 생기면 재전송을 하는 방식인데, 음원을 재생할 때의 그 USB 데이터 전송 방식은 에러 보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데이터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받는 데이터에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면 당연히 디지털이라도 음질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음질 차이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현상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꽤 커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오디오를 하면서 제일 처음 제가 이 컴퓨터 전문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2008년 이때거든요. 그때 제가 그 컴퓨터 전문가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음악 신호를 전송하지 않고 음악 신호를 우리가 외장 하드에 데이터를 보내듯이 보내는 방식으로 보내서 DA 컨버터가, 그러니까 PC하고 서로 에러를 보정해서 외장 하드처럼 받아서 메모리 내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에 손실이 없이 재생할 수 있는 DA 컨버터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걸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플레이어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혼자 쓰려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기존 기성품을 최대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USB 케이블을 이것저것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짧을수록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USB 케이블은 여기에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지금 USB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 한마디도 안 돼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손가락 한마디였을 때하고 3분의 2마디일 때하고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실험을 하느라고 이렇게 케이블들이 길이별로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케이블 하나만 들어서 하나 테스트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소리가 바뀌는데 이 소리가 바뀐 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하려면 많은 음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소 하나 바꿨을 때 이것이 더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확신하는데 거의 제 생각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해도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바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A 컨버터는 여기 보시면 원래 PC에서 USB 전원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USB 선을 개조해서 5V 전원을 외부에서 저쪽에서 리니어 전원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원은 PC에서 안 받고 외부 전원을 공급받거든요. 이것도 저 USB에 따른 의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USB 케이블로 음이 바뀌는 게 이 전원선의 영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오디오 보시면은 지금 전원선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선 때문에 음질이 바뀐다는 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전원선은 그대로 놔두고 신호가 전송되는 선만 바꿔도 음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너무 폭이 커요. 그래서 DA 컨버터는 요 PC 밑에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서크리스라고 R2R 그러니까 DA 컨버터가 디지털 to 아날로그 컨버터가 요즘은 범용 칩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최근 범용 칩의 추세는 이제 델타 시그마 방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덴마크인이 R2R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저항 어레이를 실제로 쫙 붙여서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계속 스위칭 작용을 해서 범용 칩이 아닌 저항 어레이를 직접 붙여서 만든 DA 컨버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고급품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원래는 포터블로 나온 건데 그걸 좀 개조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DA 컨버터 프리앰프가 없어요. 사실은 프리앰프만큼의 출력이 DA 컨버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DA 컨버터와 파워앰프를 직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직결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커넥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DA 컨버터 전원 기판에서 파워앰프 신호 기판으로 직접 납땜을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 스피커 선도 여기 지금 커버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앰프 보드 기판에서 다 납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 신호가 이종 소재, 그러니까 다른 소재 간의 그 접촉점을 뛰어넘을 때마다 왜곡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호 전송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저의 이 오디오를 하는 이 설계 사상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죠. 아무리 값비싼 커넥터가 있더라도 아예 커넥터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넥터 종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모든 선을 기판에다가 다 납땜을 했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좀 미친 짓 같아요. 이건 오디오를 그래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려면 납땜은 다 떼야 돼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이것도 영국제인데, 이게 모던트 쇼트라고, 사실은 이 모던트 쇼트가, 지금은 TGI라고 이제, 탄노이하고도 같은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데, 모던트 쇼트가 원래는 이 저가형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15년 전쯤에 한번 맘먹고 조금 최고급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최고급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비싸서 고급이 아니고요. 통도 이제 뭐 플라스틱 레진 계열로 공진이 없게 하기도 하고 앞 배풀 면적도 좀 줄여서 회절, 그렇죠? 여기서 진동판에서 나오는 음들이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나오는 회절. 그게 회절을 하게 되면 원래 나오는 음하고 잠시 아주 정말 짧은 시간 간격이지만 뒤에서 나오는 파하고 중첩이 되게 되면
음이 원래 음이 아니라 탁해지거든요. 앞뒤로 중첩이 돼서. 예. 그리고 또 공진, 예를 들어서 이 면에서 공진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는 공진 없게 잴 수 있으면은 폭을 좁게 하고, 그래서 우퍼도 그래서 구경을 작은 거 썼어요. 그리고 앞면도 평면이 아니라 사실은 미세하게 굴곡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리고 옆이 엣지도 날카롭지 않고 살짝 둥글게 만든 게 사실은 다 공진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인데, 이 설계 사상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퍼 같은 경우는 배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우퍼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음이 조금 하하니 실제 여기서 재생을 시켜보면 한 38Hz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다음 38Hz 정도에서 한 마이너스 6dB 정도가 되길래 어쩔 수 없이 또 서브우퍼를 하나 붙였어요. 서브우퍼는 이제 소노스 파베르 그라비스라는 B1이라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 10인치 유닛을 쓰고 양 사이드로 패시브 레디에이터를 쓰는 타입이에요.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닛을 우리 공갈 유닛이라 그러죠. 실제로 자석은 여기에 자석하고 전기는 일로 들어가고, 얘들은 그냥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은 대신 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상반전형 포트가 있으면은 저음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포트에서 나는 그 약간 느린 게 나는 의미 있으니까. 왜냐하면 통을 울려서 나오는 저음이 사실은 약간 반응이 늦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밀폐형과 유상반전형의 아마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건 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또 서브우퍼는 기존의 스피커하고 음역이나 위상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제가 뭐 최선의 세팅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케이블은, 저는 이제 스피커 케이블은 오디오 퀘스트라는 미국 잭을 쓰고 있는데, 이 스피커가 트라이 와이어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음, 중음, 저음이 다 따로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와이어링. 자, 주파수별로 지금 다 따로 대신 똑같은 선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안에 뭐 선의 구조가 다르거나 재질이 다르면 똑같은 전송이 안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전송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생각해보면 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트라이 와이어링을 똑같은 케이블을 지금 써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가 해보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하려는 것보다도 그냥 물리적으로 더 나은 방향의 음을 찾는 거예요. 뭐 당장 내가 들어서 더 좋다기보다는 왜곡이 적고, 그러면서도 전 주파수 대역도 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는 거. 근데 이 해상도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해상도라 그러면 그냥 어떨 때는 너무 이 고음만 센 거를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주파수의 해상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서 또는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선명하기는 한데 날카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에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바꾸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를? 요거 내 리모컨인데. 혹시 LP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LP는 안 갖고 계신가요? 저도 LP를 원래 했었죠, 당연히. LP를 했었는데 지금은 LP를 듣지 않아요. 요즘 그러고 보면 다시 LP가 유행해서 LP
판도 많이 거래가 되고, 근데 실제로 뭐 엄청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리고 LP 플레이어도 지금 계속 신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LP가 물론 뭐 LP도 CD 대비 디지털 대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꼭 LP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LP가 의외로 단점이 많거든요. LP는 이 판이 돌아가는 게 정속도예요. 33과 3분의 1 RPM 하고 45 RPM, 뭐 또 78 RPM도 있긴 있는데 그거 잘 안 쓰니까 있는데, 그거는 LP는 각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선속도가 판의 내주부하고 외주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주부에 있는 음질이 좋은데 내주부가 음질이 떨어져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없고, 디지털 음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데이터가 일정한 레이트로, 비율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LP가 뭐 디지털로 환산했을 때 갖는 분해능도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리고 LP가 바늘 이런 거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비싸고. 그래서 저도 LP 플레이어가 다 있었는데, 그냥 다 처분했어요. 이거 지금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P가 됐던, 그러니까 아날로그 음원이 됐던, 디지털 음원이 됐던, 제대로만 재생할 수 있다면, 다 음악을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한 10년 전쯤에는 제가, 음악을 들으면, 이거 CD라는 포맷은 음악을 듣기에 너무 데이터가 양이, 성그릇게 들어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디오 시스템도 개선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USB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DA 컨버터 측에 이게 발전이 계속 있어 오면서 최근에 드는 제가 하는 생각은, 그동안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디지털 음원에 들어있는 음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디지털이니까 음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제 자신에게 창피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한 30년도 넘게 전에 산 CD들이 있거든요. 그 CD를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 음원으로 담겨야 되는데, 요즘 제일 즐거운 게 그 음반들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당시에 녹음 기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에 전부 오해였어요. 심지어는 그 음원 중에서 뭐 50년대, 60년대 음원도 있거든요. 그 당시 음원은 뭐 최근 녹음보다는 녹음 상태가 약간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억지로 그냥 이 연주자가 그 당시밖에 안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재생을 해보면 훌륭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랄까요.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음질 위주의 어떤 뭐 오디오 파일용 음원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의 그냥 일반적인 음원을 더 자주 듣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전에 뭐 40년대 SP 같은 거를 다시 녹음해 놓은 음반들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들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런 거보다는 그 음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을 얼마나 더 우리가 충실하게 재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LP를 할 때는 MM 카트리지에서 MC, 그러니까 무빙 마그네트 카트리지에서 무빙 코일 카트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갔을 때에 느꼈던 음의 어떤 음질이 향상되던 것을 요즘 디지털 음원들을 계속 다루면서 향상시켜 가면서 그거와 같은 방향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정말 또 신기해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기본적인 재생을 충실히 할수록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음원에 뭐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LP가 장점이 있었다면 이 디지털 음원이 다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반대거든요. 서로의 장단점이 조금씩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나요?
네, 사실 저는 뭐 모든 음악 다 들어요. 뭐 가요, 뭐 팝 다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전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뭐 우리가 클래시컬 음악이라고 분류하니까 고전 음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뭐 고전 음악이라는 게 15세기, 16세기 사람부터 현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저는 오케스트라 곡이 좋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곡 중에서도 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 작곡가들이 했던 음악, 예, 그런 게 참 좋아요. 뭐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이나 또는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가 아주 좋아하는 애청곡이에요, 저는.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에 합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거는 오디오의 어떤 스케일이나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만족하기가 좀 어려운 곡이에요. 이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면 더 좋게 느껴지나요? 예, 뭐 좋은 오디오라는 게 뭔지 아직 명확히 지금 우리가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음악을 들어야지, 저는 음악을 듣고 싶지 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음은 실제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베토벤의 9번 합창을 콧노래로 부른다고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나요? 그 음악적 감동이 전달이 안 되듯이 뭐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라든지 또는 이거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음 악기가 갖는 그 음질 해상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단순히 음을 떠나서 음악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자체도 악기의 본연의 하나하나도 음악을 듣다 보면 충분히 감동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질과 음악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실은 그냥 음악을 듣고 싶어요. 아무렇게나.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게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나면 피아노 음악이 들립니까? 피아노 나온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악기가 가진 고유의 음이 정확히 나야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지금 이 오디오의 방향은 거기다 하나 더죠. 뭐 저만 그런 건 아닌데요. 눈을 감았을 때, 여기서 딱 눈을 감았을 때 스피커의 존재가 사라지고 앞에 연주자가 그냥 다 위치와 깊이, 크기가 정확히 나타나야 돼요.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주파수 특성뿐만 아니라 위상 특성도 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까 신호 전송계의 순수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비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비싼 오디오가 좋을 가능성은 크죠. 하지만 무조건 비싸다기보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에 어떤 이 저항이라기 하기보다는 왜곡원을 하나라도 제거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는 거는 뭐 혼자서, 사실 뭐 여러 사람 듣지 않아요. 저 혼자 딱 여기 혼자 들어서 정말 녹음했을 당시에 그 느낌, 그 공간의 느낌까지 정확히 재현해 보려는 게 제가 지금 이 오디오를 통해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단순히 뭐 고음이 더 좋고 저음이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악기의 크기와 악기의 뉘앙스와 위치와 그 다음에 악기가 갖는 고유의 에너지감도 있거든요. 위치만 정확히 하다 보면 또 실제 에너지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에너지감까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오디오에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만족시키는 오디오가 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금 그러면 이 세팅해 놓으신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주변에 주변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오디오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현재 저는 저희 오디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만족한다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차원적인 어떤 홀로그래픽한 이미지가 앞에 생기는 능력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오디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씩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아서 하나씩 개선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외부에서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스피커를 다 분해할 수도 있어요. 다 분해해서 내부에 있는 배선들을 다시 결선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을 해서 하게 될 텐데 현재는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뭐 제 주변의 오디오를 보면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으로 됐어요. 물론 신품이 아니에요. 중고품을 구입해서 구성했을 때 수백만 원이고 만약에 이것을 신품으로 구성한다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비용보다 오늘날에 이거를 구성하는데 그 붙였다 뗐다 버렸다 한 시행착오 비용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제 인건비 제외하고도 재료비만 따져도 케이블을 한두 번 바꿔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어느 정도 가면 어느 케이블을 쓰면 소리가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의외로 우리가 이 케이블, 그러니까 신호 전송되는 케이블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 앰프가 예를 들어서 뭐 덩어리도 크고 뭐 있어 보이고 이게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거기서 생성된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계의 품질이 예상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외로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 부분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지 저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뭐 방문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 가지고 오시면 또 저도 못 들어본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이렇게 누추하지만 제 오디오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뭐 혹시라도 좀 더 아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